아니, 천안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지? 나도 버스를 타야 되나?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천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이 우리가 참여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알고 조심해야 될 일인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천안에 가면은 내 돈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지금 이 붐이 불고 있어요. 이제 다들 내 집 마련하러 천안을 간다기보다 야, 천안 가면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살 수 있대.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대. 지금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떤 상황인가? 천안 아파트에 발생하고 있는 무자본 갭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자본, 자본이 없다는 거죠. 나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갭 투자를 한다. 그럼 그냥 공짜로 아파트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천안의 백석동에 있는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억 6,9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3억 1천만 원의 전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2억 6,900만 원에 사서 3억 1천만 원의 전세를 내게 되면은 대략 한 4,100만 원 정도 집주인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을까? 이게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무자본 갭 투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사면서 세입자를 높은 가격에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에 원래는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매물이 잘 없는 지역들, 그리고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다, 집들이 팔려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런 지역에는 부동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전에는 2억 6,9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3억 2천, 3억 3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억 1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가도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두정동에 있는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에 사서 1억 5,500만 원에 전세를 놨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집주인이 벌어간 거죠. 이게 나는 집을 사서 전세를 줬을 뿐인데 전세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돈을 벌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게 아니라 집값이 1억 5,500만 원이고 세입자를 1억 4,500만 원에 받아서 내 돈이 한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것도 내 돈이 너무 적게 들어가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돼 있으니까 좀 희한한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천안의 전세가율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 퍼센트냐?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 8천만 원이면은 전세가율이 80%라는 뜻이죠. 전국의 전세가율 평균이 6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면은 전세가 6천 정도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죠. 그래, 내가 뭐 1억 주고 집을 사느니 6천 주고 전세를 들어가겠어. 이건 좀 맞는 수치인데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가가 8천이다. 너무 많이 지금 전세가가 쫓아온 거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아까 같이 매매가를 넘어버리는 그런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다는 뜻은 외부 갭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죠. 전세를 사는 사람이 비싼 전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아요. 그 말은 여기 집을 왜 사지? 여기에 집을 살 이유가 없는데 나는 전세를 살아야지 하고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집을 사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전세가율이 높네? 그러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수 있겠다 해서 서울에서 내려오고 뭐 인천에서 내려오고 경기도에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실제 여기 천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 왜 사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라고 판단해서 전세를 사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천안일까? 그 생각이 좀 들잖아요. 뭐 지역이 많고 많은데 전국에 엄청난 지역들이 있는데 왜 천안이야?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공약에 국가 산단을 짓겠다. 그게 천안에 짓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핑계거리죠. 핑계거리로 갭 투자를 하는 거고 작년에 갭 투자자 성지였습니다. 여기가 갭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성지. 그러니까 작년
아니다. 작년이 아니죠. 2021년이니까. 2021년 2년 전에도 여기가 전세가율이 80%가 넘어가면서 뭐 거의 한 83% 정도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뭐 쭉 보다 보니까 서울은 비싸서 못 사네. 그럼 뭐 분당? 분당은 왜 이렇게 또 비싼 거야? 좀 내려오다 보니까 뭐 광교? 야, 이건 수원인데 이건 또 왜 거의 준서울 가격이야? 더 내려오다 보니까 동탄도 예전에 쌌는데 많이 올랐네. 뭐 더 내려오다 보니까 뭐 천안? 천안은 여기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차근차근 갭 투자자들이 가격을 보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았었고 갭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좋은 그런 컨디션이었죠.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요. 2021년에 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던 성지이기도 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갭 투자를 하러 천안으로 지금 버스를 타고 가야 될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충남의 입주 물량입니다. 천안 충남에 있죠. 충남의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무려 5만 가구입니다. 원래 이제 적정 수요량이 있어요. 적정 수요량이 1만 가구인데 충남에 무려 5만 가구가 입주를 대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천안과 아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안에 갭 투자를 하러 가면은 입주 물량 앞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물량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늘어나는지 체크가 필요한데 천안시 인구가 쭉 늘어나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천안시 인구가 2020년까지 늘어나다가 2020년을 정점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물량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섣불리 천안에 내려가서 갭 투자를 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좀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한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2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거든요.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올해 2번 정도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점도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되고요. 저렇게 갭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곳에 우리도 몰려가서 투자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곳에 휩쓸리지 말고 갭 투자보다는 내가 거주할 실거주지를 마련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